네, 김진팔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길게 있고 여기 배가 있잖아요. 예, 이 장소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의 그 항구에 있는 이 벌크선이죠. 예, 또 뭐 기타 이런 배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또도도도도도. 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 있는 이 항구에 있는 배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벌크선, 그 곡물 운반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몇 군데 있어요. 같은 동영상에 좌표가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조프해에서 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그 뭐 곡물 운반선이나 유조선 같은 걸 공격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응처럼 네, 보입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 점이 찍혀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 장소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면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근데 노란 건 확실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다 하는 이 노란 거 있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어요. 자, 쿠피안스크로 가면 네,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노란 것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오스콜 근처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거 뭐야 콘스탄티노프카 또 변했어. 여기 오늘 또 칠해졌어. 어제 여기 칠해주더니 오늘은 이쪽이 칠해졌어. 지금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이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빨간 면적으로 칠해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칠해주고 있죠. 여기 또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24시간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이 아마 무전 받고 야 거기 깃발 좀 흔들어봐 임마. 야 우리가 아직 거기 점령하고 있다고 증명하게 깃발 흔들어봐. 그래서 아마 나온 걸 수 있어요. 네.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에 변화가 없고요. 굴야이폴리에 근처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요. 자포리자 근처에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그 체르니히우 지역의 스노보크 마을 상공을 비행하는 제라늄 로켓인데 소리가 맹 그 소리 아니죠? 오토바이 소리 아니잖아요. 제트 엔진 소리야. 요즘에 이제 이걸로 거의 다 바꿔가나 봐요. 제트 엔진 빠른 걸로.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전술을 변경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효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르몽드는 키예프가 5월 24일부터 탄도미사일과 신형 샤헤드 전투기, 그러니까 샤헤드 이거 계란 말하는 거죠. 신형이니까 뭐예요? 제트 엔진 달린 거. 공격을 거의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격 효과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도 7월 6일 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키예프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7월 11일 아침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6발의 탄도미사일 중 단 한 발도 요격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곳은 우크라이나 측 채널인데요. 이거 익숙한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경로. 러시아군 드론하고 미사일 경로를 이렇게 알려주는 지도를 매번 러시아가 공격할 때마다 이런 지도를 발행했었는데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7월 6일입니다. 7월 6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런 지도를 내보내지 않아요. 오늘까지. 예?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대신 이상한데 너무 조잡한데 러시아군이 저거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야 우리도 임마 우크라이나처럼 저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지도를 임마. 근데 지금 안 나와요. 계속 이런 것만 나와. 이상해. 오늘까지 지금 다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요. 예.
우크라이나는 이를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필요한 미사일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형 샤헤드 전투기는 또 다른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 유리 이그나트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공격 드론의 25에서 30%가 샤헤드 전투기입니다. 이 드론은 약 5km 고도에서 시속 500km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며 최대 2000km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샤헤드 드론처럼 약 시속 130km로 비행하는 드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빨라서 요격이 안 된답니다. 시속 500km가 넘게 나르기 때문에 제트 엔진 달리고. 르몽드지가 인용한 한 서방 외교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격 원칙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공격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방공 시스템에 최대한의 부담을 지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월 6일 밤 러시아는 미사일 68발을 발사했는데 그중 19발은 처음 10분 안에 발사되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우크라이나 방어망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동시에 사용된 드론의 총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예프에서 생활은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잦은 공격으로 인해 주민들은 지하철이나 지하대 피소로 미리 피난하고 있습니다. 7월 2일 밤에는 약 5만 2천 명의 키예프 지하철에서 잠을 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전략 항공기의 이륙과 순항 미사일 접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으며 차 안이나 지하실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르몽드는 키예프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카르키호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근데 지하 전쟁이 나면은 지하철에서 합법적으로 잘 수 있구나. 야, 이거 괜찮은데? 옛날에 노숙자 생활할 때 겨울에 추운데 지하철 밤에 문 닫아갖고 제일 추울 때 밤 12시인가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밖에서 덜덜 떨다가 새벽 5시에 그 지하철 샷다문 열면 경비 아저씨가 열어주면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있었는 기억이 나는데 전쟁 나면 괜찮은데요? 합법적으로 지하철에서 잘 수 있잖아. 폭격할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우크라이나 영군 대변인 세르히 보리치크는 러시아가 국경 인근에 발사대를 배치해 미사일 비행 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도착하자 키예프가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브리안스크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러시아 탄도 미사일이 3분도 채 안 돼서 키예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냐면 러시아가 여기 바짝 붙여갖고 미사일을 날리니까 늦게 그 공습 경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도 여기다 바짝 붙여서 미사일을 날리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돼?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니네가 지고 있구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공격한 후 세계 밀가격이 4% 이상 뭐야? 밀가격이 왜 올라? 유조선 공격했다는데. 기름 막으려고 크림반도. 근데 왜 밀가격이 올라? 유조선은 별로 많지 않았고 그 곡물 운반선이 더 많았는 모양인데요. 블룸버그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곡물 운반선을 포함한 76션의 선박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조프의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수출되는 오데사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조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나 봐 그때. 우크라이나는 여기 기름 싣는 배를 많이 공격했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곡물 운반선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밀가격이 올랐다잖아요. 근데 이 영상은 오데사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여기 날아가는 거 요거 보이죠? 요 하얀 거? 그게 그 드론이나 기타 이런 걸 요격해야 되는데 미사일을 요격해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 갖고 아마 민가 같은데 폭격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오데사 대공 포병들은 제 역할을 다했고 오히려 과할 정도로 잘해냈습니다. 대공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굳이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우크라이나 언론은 매뉴얼대로 테러 공격으로 잔인하게 파괴된 집에 가슴 아픈 사진들을 쏟아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가에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어제 유튜브가 저에게 추천한 동영상에 따르면 그리고 제가 레이시온 룰렛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멘의 토치카 U 미사일을 요격하려 할 때처럼 패트리어트 미사일 6에서 8발 중 1발꼴로 제멋대로 목표물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전직 미군 출신 그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레이시온 룰렛이라는 게 있대요. 자기가 이름 붙인 거.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레이시온사에서 만드나 봐요. 근데 6에서 8발 중에 한 발, 그러니까 6발 중에 한 발이거나 8발 중에 한 발은 엉뚱한 데로 날아간대요. 그래서 아무 건물이나 가서 쳐박는데요. 야, 이렇게 에러율이 높다고?
이거 대박인데? 이거 쓸 수가 없는데? 예? 이렇게 100개 중 1개도 많거든요. 10,000개 중 1개도 많은데 불량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두 단위의 숫자 두 자리 단위. 야, 이거는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네, 러시아는 계속 이제 주유소 공격하고 있고요. 네, 뭐 땅에 무슨 조각 같은 게 이거 광섬유 드론, 광섬유 FPV 드론으로 주유소 주유기를 공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네, 맞췄습니다. 네, 이건 우크라이나가 그 트럭에 그 미사일을 쏘는 거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되었다는 그런 거고요. 이거죠. 우크라이나가 동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은 쫓아가 갖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합의에 도달한 후 이번 가을 선거 이후에 체르니히브 지역에 새로운 전선을 열 위험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정보위원회 사무총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체르니히브 이쪽이잖아요. 러시아는 그냥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벨라루스는 이쪽이니까. 급진적인 쿠바 미사일 위기 2.0 시나리오의 주요 장애물은 서방이 아니라 러시아 엘리트층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엘리트층이 목숨 걸고 싸울 마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정면 대결에 단호히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엘리트층이. 한 고위 소식통은 수년간 악명 높은 레드라인은 전쟁을 은폐하려 했었던 우리 기득권층의 안락지대에 불과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방은 오로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트들은 안락함을 완전히 버리고 실전과 같은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우크라이나 의회 의원 고스텐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체결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계약을 2028년 이후에나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뷰 블로거 막심 사바치는 우크라이나 납치 징병관에 항의하여 군 경찰 간부의 차량을 전복시킨 시위대에 대한 박해를 비판했습니다. 야, 그 강제 징병관들이 불법적으로 한 건데, 야, 걔네들을 왜 박해하냐? 근데 그 영상이 나왔대요. 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르비우에서 길거리 강제 납치 징병관들 차를 막 뽀개고 뒤집어 엎고 막 그랬던 뒤에 다 애들인데 청소년인데 제일 나이 많은 게 28살이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군대 가겠다고 또 했다나 봐요. 이거 옆에 이거 나오잖아요. 뒤집어 엎는 거 차 막 올라가고 발로 막 지붕 차고 이 사람들 또 잡았대. 애들 뒤에 있는 애들까지 싹 다 잡아갖고 카메라 앞에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 만세 막 이런 거 강제로 시키고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하다는 거예요. 징병관들이 잘못했는데 불법적으로 길거리에서 강제 납치하는 게 불법 아니냐. 이런 거 강제로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얘네들이 더 반발심만 가질걸. 그래,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당하지만 나중에 힘을 키워서 너 복수한다. 이런 마음밖에 더 돼? 우크라이나의 계엄령과 동원령이 90일도 연장될 것입니다. 90일씩 연장하면서 계속 권력을 헤쳐먹을 생각인 모양이네. 선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끝나고 싶겠어요? 젤렌스키는? 선거도 할 필요가 없지. 전쟁이 계속되는 한 계속 계엄령하고 동원령 연장하면서 계속 영구히 헤쳐먹을 수 있잖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인해 엄청난 줄이 늘어서 있다고. 나라가 이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떠나지. 나 같아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죠.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남아갖고 고스란히 그 지옥에서 견뎌야 되잖아요. 프리고진 사망이요. 바그너 용병단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거점으로 뭐 돈벌이 잘하고 있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야간에 항공모 F35 대박인데?
야, 미국 배에서 크루즈 미사일 날리고 기똥찬데라고 할 줄 알았니? 야, 요즘에 이거 하도 봐갖고 신선감 다 떨어지고 이거 완전 허당이더라. 그냥 다 쇼던데. 이란한테도 지는 게 무슨 야, 너 우리 형한테 이겨? 우리 형한테 지는 게 야, 무슨 싸움도 못하는 게 괜히 개폰만 잡고 뭐 이거 뭐야? 가짜 좀 미끼 그런 무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중국산 테무에서 산 거 그런 거 뽀개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야, 우리는 무적이다. 그런 거 내가 더 이상 안 속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걸 전쟁을 지금 몇 년을 봤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과의 또 다른 공습 공방 직후였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예. 저는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지금 지난번에 91달러 선에서 대량 매집했거든요. 근데 더 떨어졌어요. 걔네를 손해났어요. 91달러에서 이 유가가 유가 선물 가격이 91달러에서 105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91달러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91달러 선에서 대량 매집한 다음에 105달러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던 세력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5달러까지 올라가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105달러 가면 여기서 공매도 치고 다시 또 쭉 떨어지게 만들겠지. 폭스 뉴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사실입니까? 트럼프 우리 입장에서는 열려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트럼프 열려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삶을 기리고 싶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죽었지? 잠깐만.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사망은 여러 가지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가 죽이지 않았냐. 얘가 지금 이 드론 공장에 갔는데 드론 공장 얘가 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러시아가 여기 드론 공장을 폭격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또 설도 있는데 저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순간 야, 그럼 얘가 여기를 혼자 갔겠니? 카메라 기자들도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행원들 보좌관도 갔을 것이고 근데 뭐야 러시아가 얘만 싹 깔끔하게 죽이고 나머지 보좌관이나 카메라만 같은 사람들은 부상도 입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혹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진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 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깔끔하게 잘 붙어 있잖아요. 폭탄 맞은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으로 그냥 날아가요. 고기 덩어리 이렇게 조각조각 나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그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2025년 4월 초에 이미 그 500% 관세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는 에너지 가스, 우라늄 또는 기타 하여튼 러시아산 그 뭔가를 계속 구매하는 사람 국가는 500% 관세 무려 500%의 수입 관세를 때리는 그거를 2025년 4월 초에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그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걸 다시 또 하겠다고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날짜가 7월 11일 오전 그잖아요. 그러니까 7월 11일 이틀 전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예? 2025년 4월 달에 발의한 걸 여태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죽었어. 예?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죽은 것 같아. 야 이거 뭐지? 도대체 이 법안이 뭐길래?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단 트럼프는 지금 여태까지 이걸 막고 있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을까요? 린지는 러시아를 도운 중국을 처벌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에 500%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야, 중국이 히토리 안 팔아갖고 지금 무기도 못 만드는데 또 뭐한 눈치가 없냐? 스티브 배넌, 린지 그레이엄 체포 촉구. 마가 그쪽 사람들은 얘를 싫어해. 야, 너 지금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미국이 무슨 신인 줄 알아? 그거 했다간 새끼야. 미국 망할 수도 있어.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백악관이 상원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트럼프 행정부는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설득하여 러시아 제재 법안의 수위를 크게 낮추려고 하고 있다. 안 좋아하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쨌든 그거 500% 그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 한국, 일본, 뭐 독일 등 그 러시아 그 기름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미국한테 떨어져 나갈 수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텔레그램에 이제 링크를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저걸 많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하여튼 뭐 미국 해병대도 싫어하고 이오지마 사건 얘기하면서 뭐 이란 카르그 섬 점령하라고 그러고 뭐 사망률이 뭐 40%뭐 80% 있다고 소리 해대고 야 우리를 지금 소모품으로 아는 거냐 막 해병대도 막 싫어하고 하여튼 천지사방에 이 사람은 적을 만들었어. 그래서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적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지 말라. 그러면 적들이 연합하여 나를 공격할 것이다. 마키에벨리 군주론. 검색해 보니까 맞답니다. 제 기억이.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기억이 나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너무 적을 많이 만들어서 얘를 죽여도 아무도 얘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이 없을 거라.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증거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이 추진하던 그 500% 관세 법률 그게 이제 흐지부지 된다면 이거는 트럼프의 이익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누가 이익을 봤구나. 이게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트럼프는 일단 이걸 닫고 여기를 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순위로 닫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해보니까 파토 났어. 그래서 여기는 2순위로 닫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옮기길 원하는데 당장은 못해요. 예? 당장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좀 쉬면서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린제이는 얘도 계속 전쟁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라는 거야. 두 군데서 전쟁도 못한다고 이미 결론 났는데 미국의 전성기 90년대에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할 수 있냐고 미국 국방부에서 연구했었거든요.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2000년대 초에 기사도 나왔는데 얘는 그냥 다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노망이 났던지 아니면은 무슨 코로나 백신 맞은 게 뇌에서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략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전쟁을 좋아해 사랑했던 한 소년이었나 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로까지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코로나 부스터샷 부작용으로 갑자기 심근 염 이런 걸로 사망하지 않았나. 그게 가장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잖아. 아무도 용의자가 아니고 아무도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코로나 부스터샷 부작용이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가장 안전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